1월 6일 날 신년 하례에 이렇게 많이 그 선배님들 모시고 신년을 맞이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태우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한 1, 2년 동안 국가 안보 문제 우리가 3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좀 푸근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불안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또 시끄럽게 글도 쓰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한 1년 동안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데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제가 지난 12월에 그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서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 지금 김태우 박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 문제, 그 제목을 논리 문제 해갖고 내가 이제 문장을 제시하고 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해부하라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문장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유화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안이다. 코테이션 해가지고 그 문장을 냈는데 이화여대 학생 70명, 숙명여대 학생 90명, 그러니까 160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단 한 학생도 이 말은 도대체 개같은 말이다 라고 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를 그렇게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올까 봐 얘네들이 이렇게 썼느냐 해가지고 그 답안지만은 아주 유심히 읽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읽었는데 그 160명 전원이 아주 길게 햇볕 정책의 그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천안함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애매모호했던 애들이 연평도 사건에 아주 충격을 받고 마음이 많이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20대가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이 됐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나라로서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시합에 저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얻어 터지고서도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무슨 나라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한나라에 실수를 한 것이 바로 11월 23일 날 대낮에 그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른들은 대낮에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다닙니다. 텔레비 같은 거 들고 다니질 않으니까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전부 텔레비 들고 다니는 애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11월 23일 날 북한이 연평도에다 포 쏘는 시간이 바로 제가 이화에 대해서 국제정치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던 시간인데 하나가 갑자기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업하다가.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얘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지금 북한이 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그냥 완전히 전부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안함에서 국민의 30%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북한이 이번에 그 에러를 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이나 그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확전되는 것이 겁나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4,800만하고 북한 2,300만 중에서 확전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김정일 한 사람입니다.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거를 확전되더라도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절대로 확전하지 못한다는 그 논리를 우리들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감하게 해도 된다라는 그 근거로 삼고 있는데 확전을 김정일이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군사 전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이 군사의 신으로 치는 그 사람이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 뒷부분에 우리가 적국하고 싸울 때 적국의 모든 것을 다 부실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천만 명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 나라 공업시설을 다 부실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전략은 적의 급소를 때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급소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center of gravity
그 인력의 중심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급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제비츠 장군은 보통 제대로 된 민족 국가일 경우에 그 나라의 급소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괴멸시키지 않는 한 적은 항복하지 않는다. 군사력을 괴멸시켰을 때 적의 전쟁 의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서양의 전략 전통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대로 전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전쟁이 걸프 전쟁입니다. 후세인이 까부는데 너 내가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후세인의 군사력을 뭐 거의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습니다. 그것이 91년도 얘기죠. 그러고서 그때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라크는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후세인 저거는 군사력이 다 없어졌으니까 저거 헛개비니까. 그래서 그 이라크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의 말을 믿고서 대들었습니다. 저거 이제 끝이다 하고서 군사력도 다 잃어버린 후세인이 무슨 후세인인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세인이 뭐 독가스 뿌리고 막 그래갖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이 이게 미국이 우리를 배반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 말이지. 오히려 후세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만들고 바로 그때 미국은 이거 우리가 전략론에서 가르쳐준 대로 전쟁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라고서 이제 보고서 그 이라크 전쟁을 다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런 이라크 후세인이나 김정일 같은 놈이 있는 나라에 그 나라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 나라의 급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 그놈이구나 그놈 자신이구나로 이제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앞으로 전쟁할 때 한 나라의 그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겠다라고 부시 대통령이 2005년 5월 27일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아주 연설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쟁할 때 적의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적의 레짐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적의 레짐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정밀 무기를 이제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정일이가 열심히 그러니까 말로는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현지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평양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기 주석궁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오늘 신문에 나옵니다. 그 누가 따라다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돌아다닌 이유는 미국이 언제든지 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석궁에 60일 있었습니다. 작년에 365일 중에서 305일은 밖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폭격기들은 김정일이가 있는 좌표를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누르면 그냥 죽게. 그래서 김정일이가 돌아다니는데 바로 그것이 증명된 사건이 이번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 서해 바다에서 조지 워싱턴 그 미국 그 해군 함대가 와가지고 한국 해군하고 같이 훈련을 했는데 바로 그 9일 동안 김정일이가 도망다녔다, 그 벙커에 숨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확실하게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그 미국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아주 그 괜찮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그 젊은 학자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로 되냐면 미국이 한국 대신에 미국이 보복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때리라고 구체적으로 그 표적까지도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 중에 보면은 지금 서해에서 야단을 쳤으니까 서해에 있는 해안포와 DMZ에 있는 그 북한의 야포 부대를 다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고 북한의 미사일 이렇게 쏘는 거 뭐 움직이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라디오 액티브 이렇게 뭐냐 그 방사능이 좀 덜 나오는 핵시설까지 때려 공격을 해야 된다는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그것은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북한 사람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리적으로 너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그 하나의 전쟁 억지 요인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난 11월 15일서부터 또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로 뭐 이제 가서 지금 외교안보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주로 이제 경제학 박사가 28명이고
제가 이제 29번째 박사인데 저 혼자 이제 정치학이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아이고 북한은 미사일 한번 갈기고 서해바다 한번 난리치면 다 엉망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무슨 경제학이 중요하냐 해가지고 이걸 같이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같이 연구하는 중입니다만은 1월 하순에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작년 2010년에 북한이 이렇게 개난리를 치고 또 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는데 우리는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김태우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대북 정책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를 발표하고 저는 이제 2010년도 북한이 그 이전에 한 모든 짓을 봤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다를 얘기하는데 그 우리 세미나를 하기에 앞서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에서 그 글을 썼던 아주 젊은 학자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네가 그때 썼던 그 글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하라. 그 친구가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에버슈타트가 아니라 마이클 마자라는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아주 뭐 진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글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야 이거 북한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심장이 오그라들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가 전쟁하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자고 우리가 언제든지 너네들이 뭐 덤벼들면은 싸우지 마라는 그 강력한 마음을 표시할 때 그때 전쟁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전쟁 억지론인데 전쟁 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 경제학 박사들한테 제가 그걸 몇 명 돌렸더니 그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참 이 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아예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듣자라고 거기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분을 사실은 초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날 많이 오셔가지고 뭐 세미나 뭐 우리 김 박사님하고 저도 또 발표하고 그러니까 세미나 광고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북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가야 됩니다. 그죠? 통일로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매일 그랬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는 통일하는 거다. 통일하면 진정한 안보고 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통일하면 진정한 안보고 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뭐 국력 계산하는 이런 걸 쭉 보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이태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태리 국민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우수하니까 독일쯤 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독일쯤 되면 중국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건드리는 거죠. 중국이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대국이 되는데 그 되는 것은 뭐 통일하면은 그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좋은 일을 할 때 이것이 공짜가 아니고 위기가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뭐 김태우 박사님하고 저 뭐 열심히 또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